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작년 초였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건 더 힘들고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욱신거렸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대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알아봤어요.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줬죠. 제일 유명한 정형외과 교수님이라면서요. 엄마, 여기 김민중 교수님이 무릎 수술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약 대기가 1년이래요. 1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들이 걱정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다른 교수님한테 할까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차피 수술할 건데 제일 좋은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한테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무릎은 더 안 좋아졌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물리치료도 다니고 온찜질도 하고요. 1년이 정말 길었어요. 한 달 한 달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벌써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중간에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끝까지 기다렸어요. 드디어 한 달 전에 진료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1년을 기다린 날이니까요.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워줬어요. 서울까지 1시간 반 걸렸죠. 대학병원은 정말 컸어요. 주차하는 것도 한참 걸리고 사람도 엄청 많고 정형외과 대기실은 환자들로 꽉 차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었죠. 접수하고 1시간쯤 기다렸을 때 제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진료실 앞까지 왔어요. 엄마,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밖에서 기다려. 진료실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녹화하고 들어갔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면서 의사 선생님을 봤어요. 흰 가운 입고 안경 쓰고 계셨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민준. 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확 드셨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눈이 커지면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봤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봤어요. 20년 만이었어요. 민준아, 너 맞지?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책상을 돌아서 제 앞으로 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찾고 싶었어요.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하숙집도 가봤는데 없어졌고요. 민준이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40이 넘은 어른이 말이에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얼른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더니 간호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다시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료 먼저 제대로 봐드릴게요. 밖에 환자분들도 기다리시니까요. 오늘 퇴근하고 꼭 만나요. 시간 되세요?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가 제 연락처를 받아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잘 안 쓰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의사로 돌아왔어요. 전문적으로 제 무릎을 진찰해 주었죠.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상태도 설명해 주고 수술 방법도 알려주고요.
수술은 제가 직접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가 끝나고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어땠냐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저녁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퇴근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올래? 저녁 해줄게. 정말요? 가도 돼요? 1시간쯤 지나서 민준이가 왔어요. 양손에 선물 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과일이며 고기며 이것저것. 민준아,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뵙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저녁을 차려줬어요. 민준이가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들로요.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랑 불고기. 밥상 앞에 앉으니까 민준이가 또 울먹이는 거예요. 어머니, 이 맛이에요. 20년 만에 먹네요. 민준이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민준이는 20년 전에 우리 집에서 하숙했거든요. 의대 1학년 때였죠. 그때 저희는 대학교 근처에서 하숙집을 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요. 집이 좀 커서 방이 4개였는데 2개는 저희가 쓰고 나머지 2개는 대학생들한테 세를 줬어요. 민준이는 3월 초에 왔어요.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짐도 별로 없었어요. 큰 가방 하나랑 박스 몇 개. 그게 전부였죠. 인사하는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방 보여주고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화장실은 어디고 부엌은 어디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처음 며칠은 민준이를 거의 못 봤어요. 방에만 있고 밥도 혼자 먹고. 다른 하숙생하고도 별로 안 섞더라고요. 뭔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노크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민준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물었더니 결국 말하더라고요. 오늘이 엄마 기일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더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공사장 일을 하신대요. 바쁘셔서 1년에 몇 번도 못 본다고. 그래서 늘 혼자였다고 했어요. 기일이면 엄마 산소에 가야 하는데 지방이라 가기가 힘들어요.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민준이 어깨를 안아줬어요. 많이 보고 싶구나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혼자 밥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제가 계속 권하니까 결국 같이 먹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저랑 민준이랑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얼마나 혼자 먹는 게 외로웠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아침에 민준이가 학교 안 가고 방에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죠.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이마를 만졌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열이 많이 나고 있었죠. 어머, 이게 무슨. 열이 엄청 나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무슨 소리야. 병원 가야지. 민준이를 일으켜 세워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독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히고 약 처방해 줬죠. 집에 와서 죽을 끓였어요. 호박죽. 민준이한테 먹이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민준이 방에 들어가서 이마에 물수건 올려주고 약 챙겨주고 그랬어요. 아줌마 쉬세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됐어. 엄마가 여기 있잖아. 제가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누가 저를 돌봐준 적이 없었는데 감사해요. 민준이는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럼 민준이를 안아주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았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제가 응원해 줄 때마다 민준이는 힘을 내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도 민준이는 고향 안 갔어요. 아버지가 일하느라 바빠서 집도 비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명절을 보냈어요. 떡국도 같이 끓여 먹고 전도 부치고 민준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 진짜 가족 된 것 같아요. 겨울에는 옷도 사줬어요. 패딩 하나요. 민준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너무 얇아 보여서요. 비싼 거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된다면서 사줬죠. 민준이는 그 패딩을 정말 소중하게 입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의대 4학년이 됐고요.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년부터는 병원 실습이 많아져서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병원이 1시간 반 거리래요. 실습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라 통하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우리 집을 떠나는 날 짐을 싸는데 민준이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 3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준아, 자주 연락하자. 밥 먹으러 와.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자주 왔어요. 전화도 하고 가끔 놀러도 오고 병원 실습이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해줬죠. 근데 점점 바빠지니까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러다가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연락처를 잃어버렸어요. 민준이 번호를 다른 곳에 적어두지 않았거든요. 민준이도 저한테 연락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됐을 거예요. 제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도 하숙집을 그만뒀어요.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민준이가 하숙집으로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집은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의사 됐을까? 결혼은 했을까? 근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민준이를 만나게 된 거죠. 민준이와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머니 저 의사 됐어요. 지금은 교수예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 의대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공부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의대에 들어갔는데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따뜻한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처음으로 집이 집 같았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났어요. 시험 잘 봐야겠다. 좋은 의사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찾으려고 애썼는데 연락처는 잃어버리고 하숙집도 없어지고 몇 번이나 그 동네 갔는데 흔적이 없더라고요. 나도 너 찾고 싶었어. 근데 방법이 없었어. 어머니 오늘 차트에서 이순자라는 이름 봤을 때 설마 했는데 어머니 보는 순간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20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다 꺼냈죠. 민준이는 결혼도 했대요. 아내분도 의사시고 아이도 둘 있대요. 언제 어머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애들한테도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게요. 한 달 후에 수술날이 왔어요. 민준이가 직접 집도를 한대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민준이가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민준아, 난 너를 믿어. 수술은 4시간 걸렸대요. 저는 마취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눈을 떴을 때 민준이가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민준이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수시로 병실로 들렸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꼭 들러서 상태 확인하고 가고요.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고 재활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고. 퇴원하는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재활 치료 받으러 오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같이 점심 먹어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요. 재활 치료 받으러요. 갈 때마다 민준이를 만나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민준이 가족도 만났어요. 아내분도 좋으신 분이고 아이들도 귀엽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안기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민준이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가족들 다 데리고요. 본인이 음식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무릎 아직 완전히 안 나았으니까 편히 있으라고요. 20년 만에 민준이를 다시 만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커졌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가끔은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외로워 보이는 학생을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민준이한테는 큰 의미였나 봐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 친절이 이렇게 돌아왔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세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